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이고 김옥사 말세다 말세야. 아, 길수님, 무슨 일인가? 아니 어제 신도님들과 단체로 108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기지 않는가? 아니, 설마 누가 다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스피커 소리가 끊기니 죄다 108배를 하면서 방귀나 뿡뿡 껴대고 주지스님이 화가 나서 나가셨다네. 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서. 아니 냄새가 고약해서. 아휴, 우리도 마찬가지라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가.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겼는데 글쎄.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겐가? 아니, 나만 열심히 목청껏 부르고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더구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내가 음치란 말일세. 아 이거 요새 AI 회사들이 죄다 에너지를 갖다 쓰니 이거 원 우리 같은 종교인들은 제대로 된 전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아니, 요 앞에 그 에너지 도매상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그거 좋지. 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요. 혹시 남는 전기 있으시면 좋은 데 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 원 또 거지 들여왔네. 거지라니요. 이래봬도 저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수행자를 괴롭히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저도 지금 없는 살림이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드릴 에너지는 없으니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더 간절해 보이는 사람으로요. 좋습니다. 저는 당장 머리를 밀겠소. 아니 김옥사 어찌 그리 이러면 내가 뭐가 되겠나. 미안하네. 내가 정말 간절해서. 진짜 남이셨네? 이러면 제가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 보셨지요. 신도가 한 명 더 늘었으니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36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저녁에 하니까 다들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안 살아나고 있어. 아니, 근데 항상 정희친 할 때 느끼는데 이 목사 연기는 이게 제가 참 톤이 잘 안 잡혀요. 아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면서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한번 그러니까 막판에 한번 터질 뻔했어요. 기린이 막판 가더니 이게 톤이 막 진짜 막 사방으로 막 뻗쳐나가가지고. 제가 나름 고민을 네. 많이 하고 오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톤은 되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사실 이 체스님 대본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막 스님이었다 목사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이 없으면 이제 좀 힘들긴 합니다. 자, 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코엑스의 한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박람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무슨 박람회였나요?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박람회 다녔는데 무슨 박람회였는지 그런 박람회가 있어요. 아무튼 코엑스에서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먹은 신동궁 감자탕 설릉역점에 숯불 뼈구이가 있거든요. 그거 강추드립니다. 웨이팅이 한 50분 정도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또 먹을래 해도 또 먹습니다. 거기 그렇게 맛있어요? 뼈찜 그거? 진짜 맛있어요. 뼈구이. 그러니까 뼈찜은 간장 베이스고 뼈구이는 약간 매콤한 건데 맛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뭐 박람회는 밑밥이고 뼈찜 먹었다 이렇게 뼈구이. 네. 아무튼 거기 우리가 좀 설릉 이쪽에 많이 좀 익숙한데 한 번도 우리가 못 가봤네 그런 데를. 근데 그게 좀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날 되게 추웠는데 그게 좀 약간 두 분 아시겠지만은 저기 설릉역 1번 출구 쪽에 언덕 있잖아요. 언덕으로 맞아요.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네네. 근데 그래도 또 갈만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번 가시죠.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좀
좀 고정 그 시청자분이 한 분이 좀 늘었어요. 감사하네요. 라꾸님이. 그래서 그랜트펑님, 그린리프님 오셨는데 원래 이제 브레인 러브님도 계시고 근데 라꾸님이 이제 계속 이제 와주시네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리프님이 그리고 기린님 고민이 담겨서 그런지 더 재미있었다. 그 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눈 감고 들으니까 성우인 줄 아셨다고 뭐 그 라꾸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그랜트펑님이 어떻게 저기 김 여사님은 휴대폰 바꾸셨나요? 하시면서, 라꾸님이 그렇죠. 김 여사님 휴대폰 에미야 바꿔달라 하시면서 요즘 라꾸님이 한가하시다. 근데 요새는 네. 저희 방송보다도 요 댓글에 스토리가 쌓이는 게 더 재밌어요. 김 여사님 휴대폰 바꾸셨냐고 이러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친분이 생기시면서 좀 재밌는 그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봤습니다. 드디어. 네. 몇 점이에요, 몇 점? 딱 거두절미하고 몇 점? 거두절미하고. 몇 점? 좀 애매한데. 두 가지로 해도 되나요? 하시죠. 네, 하시면 네. 되죠. 그냥 생각 없이 보기에는 4점. 오! 높네요. 네. 좀 괜찮네. 좀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은 3.5. 괜찮네요. 어쨌건 높네요. 네. 그러니까 3시간 반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보네요. 제가 원래 3시간 정도짜리 영화를 보면은 막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엉덩이가 너무 아픈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바타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기린님이 조금 혹평 아닌 혹평을 하신 상태로 가서 이것도 지루해서 자거나 중간에 화장실이 뭐 좀 급해지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좀 지루하면 어쩌나 했는데 3시간은 되게 금방 갔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웰메이드라고 생각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린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바타 1, 2를 통해서 그 시각적인 효과는 많이 받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몇몇 장면에서 이게 되게 좀 게임 속 영상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 좀 뭐라고 콘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플레잉하고 또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막 자동으로 이렇게 좀 뭐 플레이 되다가 다시 이제 1인칭 시점 그렇죠. 게임 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화처럼 이렇게 만든 게임들 그런 좀 이미지를 많이 좀 이렇게 받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고 그리고 스토리에 있어서 조금 뭔가 이번에는 좀 탄탄하지 못하다.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4탄, 5탄 이렇게 다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심히 좀 걱정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길버님 말씀하실 때 여기 정모 제안이 댓글에 라꺼님 한가하시면 언제 한번 약속 잡죠. 아니면 이렇게 그 청취자분들끼리 정모를 잡으시네요. 길버님이 그랜트방님 길버님이 원래 박하신데 아바타는 의외네요 하셨는데 뭐 제가 좀 박하게 주려고 일부러 좀 그런 컨셉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 한 4점, 3.5면 네네 좋은 점수입니다. 네 그래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라꾸님이 또 블로킹 팬클럽끼리 모여서 감자탕 한번 먹지요. 코엑스 근처에서 이게 정말 잡은 거군요. 범죄도시 5는 언제 나오나요? 했는데 그걸 블로킹에서 질문을 아니 뭐 누가 새로운 범인 그 악역이 캐스팅됐다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요? 네, 뭐 내년쯤에 개봉하지 않을까요? 내년 초에? 근데 사실 뭐 범죄도시는 뭐 스토리보다도 그냥 액션 보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기대는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 킬링타임 오락용 영화로서는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봉 이런 일은 저희 모르니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기린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랑 농구를 했어요. 네. 그 중학교 친구들이랑 농구를 했는데 이제 뭐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돼서 우리 그 농구 강사하는 친구네 팀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했는데 이제 뭐 거의 한 30점 차로 처참하게 발렸다.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좀 안타깝다. 너무 이렇게 집중에 떨어지고. 그래서 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학원 숙제를 너무 안 해온대요. 그래서 어. 그 옆에 있던 저희가 다 듣고 야 우리는 20년 전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래형 인재였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리님 이제 농구했다고 하신 날은 좀 이게 맨날 똑같아요. 처참히 발렸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마인드가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제가 그 원피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네. 이게 자꾸 승부에 집착하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각 캐릭터를 다 연구하고 그게 포지션이 득점자냐 공격수냐 수비수냐 이런 거를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밸런스가 낮은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판에서 살아남을지를 연구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승부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지면 그렇게 분해가지고 네.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좀 그래가지고 그럼요. 기리님도 분해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스토리가 그 여자한테 말렸다, 학생한테 말렸다. 저 이렇게 둘 중 하나인데. 다양하게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발리고 다니시는데. 그렇다면서 오늘 주제는 또 어떻게 발라주실 건가요? 여기 또 네. 그 댓글 조금 읽어주시면 여기 갑자기 네. 실명을 여기 팬클럽 회장부터 선출하시죠. 신서유님으로 하시는데 실명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 이게 너무 웃긴데요.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서유님 때 오셨던 분이죠? 네. 그렇구나. 그린리프님이 기린님 기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타 연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연주보다 아마 난타가 가능하지 않을까. 퍼포먼스형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랜트펑님은 겨울에 농구는 실내에서 하나요? 이렇게 또 하셨는데. 실내에서 했습니다. 네. 네. 밖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실내 그 유료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 농구 강사하는 데가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 이제 편하게 무료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랜트펑님의 그린리프님이 주제에 들어가면 재미없어지니까 계속 근황 토크에 머물도록 계속 이제 근데 오늘 주제는 재밌어요. 네, 오늘 네. 주제는 제가 그래도 그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다가 아니라 그 네.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그 에너지가 미래다라는 주제고요. 네. 제가 일론 머스크 저기 틱톡을 보다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내용이 되게 생각해 볼 만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화폐는 사라지고 이제 에너지가 화폐이자 권력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가 그 미래 권력 및 돈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네.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 내용을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순서로 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준비하신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돈의 시대가 가고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몇 번이고 얘기했던 거는 미국이 지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막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국채가 많이 발행됐으니까 이제 미국은 빚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은 점점 내야 할 이자를 많이 이제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I가 24시간 돌아가서 물건을 24시간 생산하면서 공급을 해서 공급량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 물가를 아예 그 마이너스를 낮춰서 이제 금리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 물건이 되게 넘치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물가가 어쨌든 간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제로로 수렴되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갚아야 될 물건이 이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뭐냐면은 물건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뭐 하냐. 그럼 결국 뭘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이 그걸 다 생산을 해내. 그러면은 우리는 뭘 살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물건을 이제 24시간 생산할 수 있는 게 뭘까 핵심은 결국에는 기술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전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24시간 그 공급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이제 종이 조각이 되면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이유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챗 GPT를 한 번 검색하는 양이 구글 10번 검색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 전기량을 소모를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묻잖아요. 네. 그러면 10배씩 계속 그 에너지 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부이기도 하면서 가장 이제 똘끼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엄청난 천재적인 생각을 했지만 어떤 거는 좀 너무 허무맹랑하게 도지코인 같은 것들을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일단 일부 주제는 이제 분석보다도 내용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용을 계속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전제가 그 AI를 돌리는 그 주체는 누구? 그 주체보다 전제가 그거예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네. 미국은 이제 뭐 그 미국 국가 부채가 이제 뭐 지금 뭐 거의 1경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부채를 전 세계적으로 갚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네네.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그 미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네네. 결국에는 이거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빚을 뭘로 갚을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은 점차 이제 돈을 발행하게 되면은 갚아야 될 이자의 양이 되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건을 생산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어쨌든 빚을 지고 있으니 그거를 돈 대신에 이제 어떤 그런 뭐 재화를 생산해서 물건을 네. 저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이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은 그 어쨌든 그런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런 책임론도 좀 뒤따라 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네.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시나리오보다도 네. 일단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일단 그게 이제 전제고 네. 그러면은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생산량으로 네. 결국엔 디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 가치가 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해서 미국의 부채가 그러면 이제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자가 영어로 수렴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끼리 이제 그런 이제 재화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돈을 1억 원, 2억 원, 뭐 10억 원, 100억 원이 있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생산량과 공급량을 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락구님이 에너지가 미래다 조항하시면서 또 그랜트 펑님은 머스크가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는 타입이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락구님이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진공청소기로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두 분이 막 지금 막 만담을 주고 받으세요. 그랜트 펑님이 혹시 락구님 장롱에 락구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그 하시는데 그랜트 펑님이 또 이제 생산과 화폐는 결국 생산과 인구 증감과도 연결될 테니 3차 함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 문제가 지금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
하여튼 간에 물건을 넘쳐나는데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일론 머스크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한마디로 그 이런 컨셉추얼한 생각 자체는 한번 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너지는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에너지가 만약 우리 집에서 만약 에너지 생산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태양광도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사막에서 더 잘 될 테고 이제 그런 차별 뭐 그 지정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좀 암울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도 점점 이제 후퇴해서 이제 자연 그 ESG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챗 GPT 검색량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게 어쨌든 이게 내용이 이해가 막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실 뭐 체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론 머스크가 막 모든 이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딱 컨셉 가지고 어쨌든 에너지가 미래의 뭐 되게 주요 자원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국채를 뭔가 에너지를 통해서 갚고 이 부분이 사실 막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제 그 국채를 갚는다는 게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게끔 만든다. 필요가 없게끔. 갚을 필요가 없게끔 만든다는 거는 네. 돈의 가치가 이제 0에 수렴하는 거죠. 물건이 넘쳐나니까. 네네네. 물건이 넘쳐나는데 그 물건을 누가 생산했냐. 지금 오늘도 교통 파업했잖아요. 네. 사람은 파업을 해요. 급여가 안 맞으면은. 근데 기계는 전기를 꽂으면은 24시간 생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집에 그 로봇 청소기 있으세요? 있어요. 24시간 돌릴 수 있죠. 돌릴 수는 있죠. 안 돌리죠. 왜 안 돌려요? 멍청해서. 아니 전기 때문에 그렇지. 에어컨 안 트는 네네네네. 게 딱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에어컨을 24시간 틀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뭔가 이런 그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에어컨 전력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이거나 에너지가 넘쳐나는 나라이거나 아마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빙하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네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게 돈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셉은 뭐 이해가 돼서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뭐 2부에서 이제 분석 내용에서 또 하는 걸로 하고 그린리프님이 미국 부채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정이 더 걱정이네요. 원화 가치가 64개국 중 59위라니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 전 세계에서 이걸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알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이고 뭐 위안화가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EU가 리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인슈타인님이야. 그거 어디다 써요? 거기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차적으로 수요가 없어지니까 이 똥값이 되는 거죠. 또 그랜트펑님이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를 유발할 테고 과다 생산이 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국가는 화폐를 회수하고 반대가 되기도 한다. 즉 자동 조정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세계대전 때 우리가 대공황을 극복을 했었잖아요. 그때 완전 극심한 디플레이션이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물가 상승을 좀 유발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정작용이 점차 힘들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인데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은 이미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도 지금 재정난이 엄청나게 오고 가고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꼽혀 있어요. 이 인구 감소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원화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채용도 잘 안 되고, 자원도 안 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3부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랜트펑님이 이제 전 머시키 별로 안 좋아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또 2부에 하도록 하고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또 머스크가 배터리 만드는 사나이니까 홍진영님의 사랑의 배터리 가져왔습니다. 네, 홍진영님의 사랑의 배터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아무리 힘든 나라도 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네, 홍진영님의 사랑의 배터리 듣고 왔습니다. 배터리라고 한 이유는 갑자기 그린리프님이 배터리 거슬린다고 표준어인 배터리로 바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유, 또 한글을 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린트펑님은 이제 뭐 기린님 선곡 짱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라꾸님이 또 각 세대마다 항상 세상은 비관적이었지 낙관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 중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듯. 동네 깡패도 없고 북한 남침 우려도 적고 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 뭐 각자 뭐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거는 막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사고의 지평을 넓히자. 이제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이유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약간 사고력 훈련 같은 것
취지로 가져온 거고, 그 일론 머스크가 98년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모든 미디어의 상위 집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쇄물, 방송, 라디오 등 모든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측한 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사실은 지금 들어맞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라든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다 이제 집합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러면은 AI 시대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그 사회가 여러모로 통합된 사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약간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뭐 그게 뭐 긍정적인 전망이 됐든 비관적인 전망이 됐든 간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발언 내용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되고, 뭐 동의가 되면 뭐가 동의가 되고 안 되면 어떤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이어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게 떠올랐어요. 아마 과학 관련해서 기사 보시다 보면은 카르다쇼프의 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문명의 기준을 문명을 분류한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에너지를 쓰는데 행성급 에너지를 쓰는 문명 그 정도 문명 레벨 1인가 뭐 그렇고, 행성급이라는 거 이제 지구급, 그다음에 그 네. 다음 급은 항성급, 그러니까 태양급의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은하급의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언맨이 그 자기 동그란 그 핵분열 그 이제 자기 원자로 코어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그게 막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들잖아요, 그거를. 네. 아이언맨 혼자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건전지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엄청난 기술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인류가 이제 지금 그 일부에서 사실은 머스크가 얘기한 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인간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의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든 인간의 생산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고, AI를 얼마나 굴릴 수 있느냐가 이제 생산성의 척도다. 그럼 AI를 굴리려면 결국 전기가 필요하니까 얼마만큼의 전기와 에너지를 굴릴 수 있느냐, 이 척도를 얘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네네. 느꼈고, 그럼 이제 결국 그 에너지를 이제 인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류가 문명의 진화를 한 단계 이루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예전에 누구였나요? 뭐 빌 게이츠였나 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요새는 뭐 이제 컴퓨터 용량이 뭐 100기가, 500기가, 1테라, 몇 페타바이트 우습잖아요. 근데 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컴퓨터 쓰는데 뭐 10kB면은 진짜 뭐 못하는 게 없어 라고 막 1980년대, 90년대 때 그랬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1kB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작은 용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그냥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소모량,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아예 화폐가 없어질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기술 발전이 아직은 AI보다는 좀 느린 것 같다. 네. 이제 뭐 막 지금 우리 영화 많이 봐서 알겠지만,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핵융합 그 원자로 코어 많이 만들고 싶지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한 10년, 20년, 30년 남지 않았나 싶고, 멀게는 뭐 한 50년, 100년까지 남지 않았나 싶은데, 남은 건 이제 원전인데, 원전 가지고는 아직은 좀 그런 이 다음 단계 문명, 항성 단계 문명까지는 좀 시간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막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뭐 어떤 미래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정말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휴머노이드를 굴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굳이 내가 밥을 사러 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휴머노이드가 다 알아서 쌀 만들어 주니까 나는 그냥 그거 갖다 먹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면은 뭐 갑자기 3D 프린팅 푸드 3D 프린터에서 음식이 나오고, 이런 세상이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근데 물론 AI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또 AI가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에너지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는 우리가 확실히 이제 드디어 새로운 단계 문명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 네, 그런 좀 느낌을 받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기린님 말씀하신 그 지점 에너지가 뭐 에너지 생산성이 이제 인간의 생산성을 많이 뛰어넘어서 이제 그 AI의 생산성 에너지의 생산성이 아니라 AI의 생산성이 곧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권력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화폐랑 연관이 되고 경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야기로 번지니까 사실 공감 못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에너지도 돈 주고 사서 쓰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그 에너지가 누구 거냐에 대한 그런 정리를 그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돈이자 막 권력 그 자체로 있으려면은 에너지 누구 거냐라는 그런 이제 정의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바다 자원 그냥 쫙 끌어다가 우리가 그냥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석유 뭐 이런 거 자연에 있는 거 다 우리나라 다 써도 되는 거냐? 사실 지금으로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게 에너지 자체가 뭔가 화폐를 대체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오버하자면 인류 종말 시나리오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게 화폐가 이게 잡아주는 거는 에너지 자원을 내가 화폐를 가진 양만큼만 쓸 수 있게끔 통제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화폐가 없어진다? 부채를 그냥 에너지 이거 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 이때까지 빚 져놨던 거를 어디 가가지고 수력 발전기 지어가지고 무슨 발전기 지어가지고 계속 전기 생산하면서 나 돈 대신에 이거 AI 돌려서 내가 일 처리해줄게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내가 그걸 대신 해줄게 약간 그 일자리 개념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쨌든 부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모든 이제 경제 이제 지표가 모든 전 세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국가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려면 일단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먼저잖아요. 그게 먼저가 돼야지 이제 돈이 그러면 이제 다 청산됐으니까 우리 돈 화폐 없이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요. 청산이 아니라 그걸 갚을 이유가 없어지게끔 생산량이 증가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부채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로봇이 대신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채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엔 사람이 일을 해서 뭔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제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로봇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채를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X라든지 대형 에너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독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제 에너지를 본인들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나라가 스페이스 X에 빚을 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스페이스 X가 나라 빚만큼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다른 의미의 빚을 진 거가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인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차가 10억 개가 아니라 20억 개가 됐어요. 그래서 차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그때 인간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지막에 시나리오가 종말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에는 에너지 자원 싸움이 돼가지고 자원 싸움이 돼서 결국에 침략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화폐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그게 지금 없으면. 석유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더한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화폐가 없어지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뭔가 이게 긍정론인지 회의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건 되게 비관론이다. 이건 진짜 오히려 되게 쉽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 가정인 거고,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고,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여러 사람의 가정이랑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공감되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던지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댓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댓글이 아주 너무 웃긴 것들이 많이. 그래?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렇군요. 그럼 제 신청곡 먼저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댓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FX의 일렉트릭 쇼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점점 전류들이 몸에 타고 흘러다녀 기절할 듯 아슬아슬 찌릿찌릿 충분해 네 사랑이 과분해 격하게 날 아끼는 거다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 끝이 안 보여 떨어져 쿵 여기는 어디 열심히 띵동띵 도대체 난 누구 머릿속이 띵그르르르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전압을 좀 맞춰서 날 사랑해줘 기척없이 나를 놀래키지 말아줘 충돌하지 말고 살짝 나를 피해줘 변하는 세계 그 속에 날 지켜줘 의사 선생님 이건 뭔가요 숨이 가쁘고 열이 나요 말문이 막혀 귓가는 딩동딩동 눈이 바쁘셔 머릿속은 빙그르르르르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나의 모든 걸 사로잡은 에너지 그 눈빛 속에 강렬한 laser 내 마음 깊은 곳 증폭되는 시너지 대체 끝이 없는 너의 게이지 점점 빨라지는 빛 점점 더 크게 뛰는데 이미 한계를 넘어서 I'm in shock 이 electric shock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나나나나나 electric shock electric electric shock electric shock 네, FX의 일렉트릭 쇼크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가져온 이유는 뭐 주제와 너무 맞닿아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채팅이 많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다는 읽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SDI 주식 사신 네, 뭐 2차 배터리 뭐 그랜트 펑님이 2차 배터리 말씀을 하셔서 이제 라꾸님이 2차 배터리 발전을 기대했는데 삼성 SDI에 몇 년째 물려 있습니다. 뭐 주식 삼성전자 살 걸 이렇게 하셨고 브레인러브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방송 일자가 오늘로 바뀌었나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뭐 사전 공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근데 공지를 사실 했나요? 몇 주간 했죠. 네, 하긴 했는데 또 그때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생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뭐 놓치셨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렇게 찾아올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들이 사실 가정이 많아서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채팅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트펑님이 이제 오늘 주제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이견도 많겠고요. 머시기 역시 머시기에 이렇게 하셨는데, 어려운 얘기죠. 사실 미래를 상상하기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머스크가 던진 거는 되게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화두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각자의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상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랑 연관돼서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 그 일상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서울시 교통 파업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얼른 자율주행 버스 만들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뀔 거라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는 저는 금융권인 것 같아요. 이미 창구 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하게 되면은 다 이제 AI 상담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게 뭐 네. 불편해서 욕은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희망퇴직 그 연령대가 지금 85년생, 그러니까 42살, 만으로 아니고 그냥 42살로 지금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계속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덜 쓰고도 이익이 많아지는 그런 지금 생산성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는 누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파업을 했을 때, 예전에는 파업하면은, 급여 올려줄게. 근데 지금은, 너네 그냥 일하지 마. 그냥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그냥 운전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니, 근데 그거는 완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전제라면은, 파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 미래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AI가 이런 것들 대체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 에너지잖아요. 결국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름을 넣든 전기를 넣든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설 자리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고, 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넘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버스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부가 증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뭔가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파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은 줘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화폐가 없어졌는데 기본소득을 실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 물물 교환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상상하는 미래는, 그러니까 부라는 것도 결국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에너지를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술이 없으니까. 개인이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돈 내고 쓰는데, 그게 이제 돈이 필요 없어져 버리면은 뭔가 우리가 뭘 이렇게 내고서는 에너지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건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뭘로 지불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문인 게 그거예요.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완전한 피라미드 형태고, 그래서 진짜 그 기술의 지배자는 예전에는 공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에너지를 가진 그룹, 어쨌든 간에 국가든지 간에 그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우디가 그런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그거의 최상위 그룹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일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 사람들이 생산해 내온 그냥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게 그 삶의 그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상상인 거죠. 이게 예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한 그런 진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과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더 파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모든 게 자동화돼 있고 모두가 좀 평등한 세상을 그려왔다면, 머스크는 오히려 그냥 너네 일하지 마. 그냥 우리가 이거 다 돌릴 테니까 그냥 이게 에너지 너네 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서 먹어. 좀 요런 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공산주의, 사회주의 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 사회주의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면
이 자본주의 극단적인 형태가 결국에 사회주의로 간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생산량이 그렇게 못 받쳐줬는데 이제는 생산량이 받쳐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간이 그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 권력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든지 간에 때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로봇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으면 그게 또 안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그 뭐냐 고착화된 뭔가 그 이제 그런 피라미드의 구조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가정인 거고 뭐 이게 시간이 많이 남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오케이인데 결국에 지금 그랜드 펑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환율이 그 원화 가치가 낮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경제 구조도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량이 뭐 증가된다고 해가지고 뭐 물가가 뭐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데 예전에는 케인즈가 이제 국가가 개입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가 재정을 지출해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딴 데는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동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주제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일론 머스크가 뭘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생각해보라라는 이제 주제인 거죠. 근데 뭐 답은 머스크만이 알겠죠. 뭐 머스크가 머스크 모르죠. 머스크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머스크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머스크만이 뭐 알 거니까 그걸 뭐 좀 재밌는 토론거리로. 이거 오늘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반골 기질이 있어서 남의 생각 분석하면서 이제 뭔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이제 그런 걸 재밌어하는 성격인데 머스크가 좀 재밌는 주제를 던졌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소설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좀 뭔가 나무, 개미 이런 되게 엄청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되게 어울리는 주제여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랜드펑님이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히틀러가 일으켰던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가 막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침공을 많이, 베네수엘라도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범죄자라고 해서 베네수엘라 지금 침공했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지. 사실은 이렇게 국지전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다 이제 어떤 그런 탐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이제 한 줄 논평을 하려고요. 네네. 네. 한 줄 논평. 저는 신청곡과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마지막 길버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제가 하고 마지막 체스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원래 하려던 거는 아, 좀 다 노나 가지라 좀 이러려고 좀 싸우지 말고 좀 나눠 갖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머스크한테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화두를 던지려면 좀 디테일하게 던져줘라. 뭔가 되게 그러니까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타로나 이런 거 점 보면은 되게 잘 맞추는 그 비결이 있어요. 반음 효과잖아요. 반음 효과. 반음 효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럴싸한 얘기를. 그런 것처럼 좀 화두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던져주면 또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유토피아가 올까, 디스토피아가 올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청곡과 함께 이제 그 한 줄 논평인데 에너지를 어디다 생산해요? 진짜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부동산에서 숨쉬는 아이. 그래서 그 SG 워너비 김진호님의 그 부동산에서 숨쉬는 아이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채스님 신청곡 뭐 끝으로 들으면서 오늘 블로킹 43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친구들 손을 꼭 잡고 뒤
발견하기 쉬운 큰 길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지. 사람 살기 좋다고들 말을 한다지. 역세권이라고 한다지. 학교가 들어서고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주변으론 백화점들이 들어서고 거리엔 광고가 도배된다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어도 얼마 놀라야 한다. 아이들은 그 학교엔 꼭 보내야 한다. 다들 큰 길에 살고 싶으니까. 다들 그게 맞다고들 하니까. 어찌 내 아이만 앞길도 모를 저 숲길을 헤쳐가야 하냐고 말한다지. 부모니까 세상이 그랬으니까. 이내 큰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게 역전된다. 역세권이란 말하던 집 주변은 사방으로 막히고 집값 올라간다 소리치던 사람들 자신의 무지함이 고개를 들고 그 길만 따라 걷던 아이는 숲길을 걸어본 적이 없네. 주변엔 우리의